특검이 수사기간이 내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검은 처음에 여러 우려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가려움을 잘 긁어주었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비리 등을 파헤쳤고 무엇보다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켰습니다. 이것은 촛불의 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 게이트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족하고 좀 더 밝혀져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김영재, 정기양, 김상만 등 비선 의료인들의 부패와 비리를 좀 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재벌들과 결탁한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전경련과 774억 뇌물을 주고받은 뇌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영리화 정책에도 온갖 특혜를 준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 프리존법은 명백한 뇌물 법안입니다. 재벌들이 재단에 입금을 하면 다음날 대통령이 연설을 해서 통과시키라고 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바로 이 규제 프리존법입니다. 재벌들 민원을 들어주고 국민들의 의료 인권과 같은 생명 안전을 파괴하는 것이 규제 프리존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특검의 규제 프리존법을 국회에 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규제 프리존법의 뇌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고 언급한 의료법 개정해야 된다고 한 것은 바로 원격 의료였습니다. 삼성은 국내 최대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해서 의료기기 특허를 얻어서 원격의료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년 동안 무려 200번 넘게 원격의료를 통과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법도 이때 대통령이 언급했던 의료민영화 법입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이 있다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벌 롯데는 이 재단에 45억 원을 낸 기업입니다. 롯데는 편법으로 비영리병원을 인수해서 최초로 재벌 영리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편법 인수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영리병원도 박근혜 최순실이 한테 전경련이 요구해온 핵심 법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를 위한 차은병원에 드나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피부 미용, 스파, 호텔, 헬스장이 있는 차은병원 같은 병원으로 온 나라의 병원을 만들기 위한 법도 바꿨습니다. 이것은 삼성이 시킨 것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바로 영리병원의 전 단계로 부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를 퍼뜨린 삼성병원을 징계하라고 감사원이 통보를 했는데도 1년 동안이나 이것을 무시했고, 이것이 바로 뇌물의 대가가 아닌지 특검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베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혜를 받으면서 의료 공공성을 재벌이 파괴하는 동안에 국민의 건강권은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 의료농단의 진실이 철저히 파헤쳐져야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그 자신이 공범이고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내일 시한이 만료되는 전까지라도 즉시 특검을 연장해야 하고, 만약에 특검이 완료되고 일반 검찰이 이것을 수사한다면 의료농단을 철저히 파헤치고 박근혜 최순실 의료 게이트가 철저히 수사되고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서울대병원 병원장, 서창석 병원장 때문에 저희 서울대병원 안에서는 엄청난 실망과 직원들의 원성의 소리가 들리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대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분당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병원장을 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창석 병원장이 되는지도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서창석 병원장이 되고 나서 박근혜 최순실 의료 게이트가 터짐으로 해서 저희는 알았습니다. 서창석 병원장이 서울대 병원장이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서창석 병원장은 병원장이 됨과 동시에 시계탑에서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어서 김영재 봉합사실을 빨리 도입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언론에서 말했듯이 병원에서 병원장이 한과에 실을 도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보통 서울대 병원 안에 의료 제품이 들어오려면 1년, 2년, 아니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영재 봉합사실은 6개월도 채 안 되는 단시간 내에 서울대 병원에 도입되었습니다. 성형외과 교수들은 그 누구도 그 실이 들어오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김영재 봉합사가 들어와서 서울대 병원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순실 의료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김영재에게 실을 줬고 김영재는 다시 서창석에게 실을 줬고 서창석은 다시 성형외과 과장인데 써보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편명도 하지 않는 실을 환자들은 사용을 해왔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의료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으면 내용도 모르는 그런 김영재 봉합사실을 서울대 병원의 환자들은 사용하였겠습니다. 서울대 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의료 게이트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얘기는 했지만 이거는 단순히 수박 그달기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검은 연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교안 직무대행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직무대행은 당장 특검 연장을 철회하고 특검 종료를 철회하고 특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공의료를 외쳐야 될 서창석 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파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병원이 똑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석 병원은 당장 파면되어야 되고 특검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